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지의 접속, 그리고 측정, 휘스톤 브릿지, 배율기, 분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지의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는데 만약에 1.5V짜리 건전지를 사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1.5V를 사와서 연결하게 되면 이 전압이 몇 볼트예요? 1.5V가 맞겠죠. 그쵸? 그럼 두 개를 연결했다고 한번 해보죠.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또 3V가 되겠죠. 1.5V짜리가 두 개니까. 그런데 이 배터리 내부에도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전기를 방해하는 힘이 작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럼 이게 한 개일 때는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두 개, 세 개면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계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 접속 하나를 할 때에는, 회로를 하나 구성할 때에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저항이 하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에 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있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저항, 건전지 안에 있는 저항은 조그마한 소문자 R이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R이라고 하면은 전체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체 저항은 요 R도 있고 요 R도 있으니까 R 더하기 R 해서 그 다음에 전압은 E,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개가 되면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가 되면은 계산법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개가 만약에 있게 된다. 3개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흐르는 전류 I는 외부 저항 R은 그대로 가는데 플러스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전압도요.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N개 있을 때, 몇 개인지 몰라요? N 몇 개 있을 때는 그러면 R 플러스 NR 분의 NE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전지가 그럼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일 때는 이렇게 N을 저항에다 곱했는데, 만약에 병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병렬일 때 I는 R 플러스 N을 개수로 나누게 되죠. 아이고. 내부 저항을 개수로 나누게 돼서 여기에 전압을 계산합니다. 전압은 이제 병렬일 때는 똑같게 되니까. 직렬일 때 전압이 올라가지만 전원은 병렬로 되어 있으면 똑같게 되는 거죠. 용량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용량이. 자, 그래서 계산식을 또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류와 전압 및 저항의 측정으로 가서, 자, 전류와 전압,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게 되느냐. 자, 일단 두 번째 측정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전원을 측정하게 될 때는요, 전압이랑 전압은요 병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콘센트, 여러분 집에 많이 있죠. 여러분 집에 콘센트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원이 있으면요, 이 전원에 콘센트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자 여기에도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콘센트는 다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은 다 220V 똑같죠. 이쪽에서 콘센트에서 220V를 써도 옆에 측에 전압에 영향이 미치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전압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병렬로 결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압계는. 전압계는 이렇게 V로 표시하거든요. 볼테이지 메타라고 해서. 전류계는요, 전류는 흐르는 양을 우리가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양이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암페어 메타를 이렇게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전압을 측정할 때는 병렬로 전압계를 접속한다. 다음에 전류를 측정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계를 어떻게 직렬로, 부하와 직렬로 접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게 되면은 분류기랑 배율기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첫 번째, 제가 배율기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이 길이 몇 센티미터일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길이를 재라고 하면서 드린 게 뭐냐면은 줄자가 아니라 딱 10cm 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10cm 자면은 기껏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cm 자를 가지고 자, 이걸 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쌀을 한 가마 주고서 자, 이거 몇 킬로그램일까요?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울은 10kg짜리 저울만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시간.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쌀이 한 가마 정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덜어서 10kg짜리 저울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몇 번 이제 일은 해야 되겠지만 덜어서 하게 되면 그 계산된 걸 다 더하게 되면 전체 한 가마의 쌀 무게가 나오겠죠. 또 자, 이런 것도 10cm 자밖에는 안 되지만 비록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남은 걸 좀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한 30cm 정도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가 예를 들어 한 100V 정도까지밖에 잴 수 없는 전압계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저거 한 1000V 정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V, 100V보다는 높다는 걸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재야 될까요? 자, 여기에 몇 볼트인지 모르는 전압이 있고 내가 재려고 하는 게 100V의 전압계밖에 없다. 근데 예를 들어 한 1000V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재는 거는 100V짜리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100V짜리 전압계 하게 되면 100V 전압계 팍 그냥 손상될 겁니다. 소손될 거예요. 그래서 100V를 직접 재면 안 되죠. 이때 할 수 있는 거 마치 이런 역할을 해서 이 전압계가 만약에 100ohm이라면요. 100ohm이라면은 이 전압계의 저항을 재서 그 전압계와 직렬로 내가 지금 재고자 하는 게 10배잖아요. 그렇죠? 10배. 그럼 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도는 겁니다. 9배짜리. 그럼 여기다가 9배니까 900ohm짜리 저항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자, 이 전체 전압은 저항이 900대 100으로 그러니까 9대 1로 걸리게 돼서 요 양단에는 900V의 전압이 걸리고 자, 요 양단에는 100V의 전압이 걸리게 돼서 이 전압계에서 나온 전압에 딱 10배를 하면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재려고 하는 전압이 한 10,000V 정도 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밖에다가 몇 배? 이것의 100배잖아요. 그렇죠? 100배면은 99배짜리를 놓는 겁니다. 99배. 9,900ohm짜리. 9,900ohm짜리를 놓게 되면요. 여기는 몇 볼트 걸리게 돼요? 위에는 990V, 9,900V가 걸리게 되고요. 내가 10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합치게 되면 10,000V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뻥튀기 시킨다고 해서 배율기라고 하게 되고요. 배율기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의 배수 빼기 1만큼의 저항을 직렬로 결산합니다. 직렬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배 뻥튀기 돼서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몇 배짜리? 1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놓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10배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9배짜리를 놓으면 되고요. 2배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1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율기가 있으면은 또 전류를 분배하는 분류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류기는 뭐냐? 전류기를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가 한 10A인데 내가 1A밖에 안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류 1A.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저항에 뭐예요? 9A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편에. 그래서 옆으로 새는 통로로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전류는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또 분류기라고도 하게 되고 전압
배율기는 전 앞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은 병렬로 측정하고 전류는 직렬로 측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배율기는 직렬로 결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는 병렬로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병력을 좀 가지고 반대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죠. 다음에 휘스턴 브릿지. 휘스턴 브릿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자, 휘스턴 브릿지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약에 저항이 있게 되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저항이 접속되어 있다. 자, 이때 여기다가 전압을 가해준다.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이렇게 흐르지 않겠어요? 따다다다단 I가 와서 쭉 두 갈래길 가서 이렇게 다시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이쪽의 저항값이 임의의 저항이라고 하면은 둘 사이를 만약에 전선으로 이어게 되면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검유계라고 해서 전류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를 측정하는 애를 놓게 되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흘러가고 딱 그 평형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어느 순간. 여기를 만약에 P, Q, XR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각선을 곱했을 때 서로 같아지게 되면, 즉 PR이랑 어떻게 XQ랑 곱했을 때 딱 같아지게 되는 순간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브릿지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의 저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의 저항값이 어떤 건지 모른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양팔저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양팔저울이라고 해서 양팔저울 재는 원리가 뭐죠? 양팔저울의 기본 원리는 한쪽에다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놓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걸 놓고 이 반대편에다가 추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추를 넣어가지고 딱 평행하게 되면 이 추의 무게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무게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의 저항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이 이게 몇 ohm인지 알고 싶어. 몇 ohm인지 알고 싶은데 여기다가 저항을 놓고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이게 살살 돌렸을 때 전류가 딱 흐르지 않는 순간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10ohm이고 여기가 10ohm이에요. 여기는 5ohm이에요. 그러면 이때 딱 평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10 하면 100이죠. 그럼 5 곱하기 얼마? 21 대 100이니까 여기가 25ohm이구나 딱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의 정 R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R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R은 양쪽을 P로 나누면 되니까 P분의 XQ 이것과 같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브릿지 평형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브릿지 평형. 그래서 지금 거기는 X 나왔네요. X는 어떻게 돼요? Q분의 PR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떨 때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사 실기 가면 어떨 때 응용이 되냐면요. 지중선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다산에두가 있는 곳이 세종입니다. 세종은 대부분 다 지중선로예요. 전선이 다 땅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지중선로에서 세종청사까지 가야 되는데 전선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세종청사까지 지중선로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점에서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가공선로. 공중으로 갈 때는 육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지중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을 다 파야 되나요? 이렇게 땅을 다 파봐야 하나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전선이 예를 들어 1km당 1ohm이라고 하면은 저항을 계산했을 때 한 5oh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5km 정도 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머레이르 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 실기에서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이야기할 때, 내가 전기 기능사 배우러 왔지 수학 공부하러 왔나? 내가 전기 기능사 하러 왔지 이거 알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이제 기초들이 모여서 이런 응용 회로가 되는 것이고 실무에 이용하는 다양한 계측기라든지 이런 해소법, 해결법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알면요.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우리가 동작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구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기 기능사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넣겠죠. 이런 것들이 실무에도 소용없고 그냥 책에만 있는 공연불이면은 뭐하러 이렇게 다 문제를 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니까 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다? 그냥 대각선의 곱길이 서로 같으면 된다. P, R,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 곱한 게 이쪽에 있는 거 두 개랑 곱했을 때 같으면 된다. 이것만 알아도
다 아는 거예요. 아셨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전력, 이 내부 저항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외부 저항 R을 연결하면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쵸? I는 어떻게 돼요? I는 일단 R분의 V잖아요. 그쵸? 근데 R이 외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분해. 지금 직렬로 연결했다고 하니까 N하고 E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답 4번. 2번. 기전력 V0 내부 저항 R오민 N개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내부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N 곱하기 R. 2번. 3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민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해서 단락시켰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 겁니까? 1.5V짜리가 5개 있으니까 7.5V가 되고요. 다음에 저항은요. 저항은 0.25짜리가 5개 있으니까 1ohm이 되죠.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죠. 단락이니까. 자, 그럼 흐르는 전류는요. R분의 V, 1분의 7.5니까 7.5A 되겠네요. 다음은 4번. 4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1ohm 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밖에다가 4.5ohm짜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1.5V짜리 10개니까 전원은 15V가 될 거고요. 자, 저항 0.15짜리가 10개니까 1.5ohm이 될 겁니다. 바깥에다가는 저항 얼마를? 4.5ohm짜리를 연결했대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전체 저항이 얼마예요? 6분의 전압 15, 2.5 되겠네요. 답 2번. 5번. 건전지를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여 부하를 최대로 출력하려면 건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의 저항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바깥의 출력을 최대로 하고 싶으면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깥의 출력을 최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가 1.5ohm이 돼야. 자, 요거 그냥 기억합니다.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최대 출력이 됩니다. 증명은 기사가서. 6번.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3번. 7번.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말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저저항. 저가 2번 나왔죠? 저저항. 더블. 외웁니다. 그냥 켈빈 더블 브릿지. 켈빈 더블 브릿지 4번. 8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접지 저항 측정한다고 했어요. 접지 저항. 접지가 영어로 earth예요. E-A-R-T-H. 지구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래서 earth 테스터라고 하는 거로 하게 됩니다. 절연 저항은요. 매거라고 하는 걸로, 절연 저항인데 매거라고 하는 걸로 측정하게 됩니다. 9번에 다음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 휘트스톤 브릿지 똑같아요. 평형 조건은 뭐예요? 양쪽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P, R 곱한 것이 X, Q와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걸 X로 표시하면은 양쪽을 Q로 나눴을 때 Q분의 PR 이렇게 계산하네요. 그쵸? 답은 2번. 10번. 다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의 CX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시 뒤에 교류를 배우고 오면은 다시 한번 이것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대각선 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콘덴서는요. 콘덴서는 분의 1로 계산해야 됩니다. 분의 1. 저항은 그냥 계산하는데 그럼 대각선에 R2랑 CS, R2 곱하기 CS분의 1 한 것과 R1과 어떻게 돼요? CX분의 1을 한 것이 계산한 게 같아야 돼요. R1과 그럼 이거 여기서 CX는 어떻게 되느냐? CX만 두게 되면 CX 계산하게 되면은 R2분의 R1에다가 CS를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게 R2가 50이고 R1이 200 곱하기 0.1 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0.4 나올 거예요. 답은 4번에 0.4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못 풀어요. 지금 못 풀고 뒤에 한번 갔다가 다시 2바퀴 돌 때 있잖아요. 2바퀴 돌 때 풀 겁니다. 계산하세요. 표시 두세요. 물음표라고 딱 표시 두십시오. 아리까리 한 것도 아니에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11번. 회로에서 A, B 단자 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A, B 단자 간의 합성 저항인데 이거 풀게 되면 휘스톤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A라고 표기하게 되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막 보자마자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이런 거는 문제를 막 열심히 푸는 게 아니에요. 다 요령껏 푸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4, 4, 그 다음에 1, 1, 2. 자, 이런 모양의 휘스톤 브릿지예요. 자, 이런 모양 똑같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병렬로 놓을 수 있죠. 두 개 더하게 되면은 가운데가 2니까 의미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밑에가 5가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5, 이렇게 해도 5 합분에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2.5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합성 저항은 2.5옴입니다. 12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는 어떻게 되는가?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계와 어떻게 병렬로 접속한다. 2번이죠. 13번. 다음 1과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배율기는 뭐의 측정 범위를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회로의 직렬로 한다. 3번이죠. 14번.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고 싶다. 자, 10배로 하고 싶다. 전압계. 그럼 몇 배 하라고 했어요? 아까 빼기 1 한 거 몇 배짜리 넣으면 돼요? 9배. 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결선하면 되죠. 답 3번. 15번. 100V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200V를 하고 싶다. 그럼 몇 배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2배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몇 배짜리? 1배짜리. 빼기 1. 1배짜리 넣으면 되죠. 전압계가 내부 저항이 5,000oh짜리래요. 그럼 밖에다 얼마? 5,000짜리 똑같은 거. 16번. 최대 눈금 1A, 내부 저항 15ohm의 전류계로 최대 101A까지 측정하려면 몇 ohm의 분류기가 있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지금 바로 안 풀려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 전류계가 있는데 최대 눈금이 1A래요. 여기에 전류계가 이렇게 있어요. 최대 눈금이 1A하고 그 다음에 15ohm이에요. 그러면은 101까지 측정하고 싶대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1A까지 측정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배짜리? 얘가 그럼 몇 암페어를 100A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100분의 1배. 그러면 0.1ohm짜리를 놔야 되는 거죠. 답 4번 0.1ohm짜리를 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문제 좀 괜찮죠? 그쵸? 문제 한번 이렇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힘내시고 저랑 같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몇 바퀴? 3바퀴 돌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